원인 모를 고통으로부터 건강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한의사 조성환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환자분의 하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합니다. 물이 뺨에 닿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하얘집니다. 뺨 쪽으로 전기가 온 것 같은 통증이 1초 정도 지속이 돼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이번엔 양치를 하는데 칫솔이 잇몸을 살짝 건드리는 순간 턱에서 귀까지 번개처럼 통증이 쏩니다. 식사를 할 때도 음식을 씹는 순간 억하고 젓가락을 내려놓게 됩니다. 말을 할 때도, 바람이 뺨을 스칠 때도 이 사람은 통증을 계속 느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치과도 가보고 신경치료도 했습니다. CT도 찍어봤고요. 그런데 매번 돌아오는 말은 하나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도 듣기도 합니다. 이 환자분은 병원 문을 나서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세요. 스트레스 때문에 이 정도 통증이 온다고? 그럼 나는 마음이 조금 나약한 건가? 내가 지금 통증을 지어내고 있는 건가? 아닙니다. 이 통증은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통증이 아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통증 중에 하나로 존재하는 통증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통증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왜 점점 심해지는지 그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위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 통증의 이름은 바로 3차 신경통입니다. 이름이 어려워 보이지만 뜻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얼굴에는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신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경이 뇌에서 출발해서 얼굴 쪽으로 뻗어나오면서 딱 3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갈래는 이마와 눈 주변, 두 번째 갈래는 뺨과 코 주변, 세 번째 갈래는 턱과 치아, 잇몸. 이 3가지 갈래를 합쳐서 3차 신경이라고 합니다. 3은 셋, 차는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신경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얼굴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뺨에 닿는 느낌, 뜨거운 음식이 혀에 닿는 느낌, 칫솔이 잇몸을 스치는 느낌, 이 모든 정보가 3차 신경을 통해서 뇌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폭발적인 통증이 터져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3차 신경은 뇌 아랫부분, 뇌간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출발점 주변에 혈관이 하나 지나갑니다. 원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경 옆에 혈관이 있는 건 우리 몸 어디서나 쉽게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서는 이 혈관이 신경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신경에 직접 닿아서 반복적으로 혈관이 신경을 두드리고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드림은 하루에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뛸 때마다 혈관도 함께 박동하면서 하루에 약 10만 번, 365일 몇 년이 반복되면은 굉장히 반복적인 압박이 쌓이면서 신경을 감싸고 있는 껍질을 서서히 벗겨내게 됩니다. 이 신경의 껍질을 수초라고 하는데요. 우리 전선의 피복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복이 있는 전선은 전기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흐릅니다. 그런데 피복이 벗겨지면 합선이 납니다. 아주 작은 자극에도 전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폭발적으로 튀게 되는 거죠. 3차 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 수초가 손상되면 물이 얼굴에 닿았다라는 아주 작은 신호가 들어와도 신경이 폭발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전기 오는 것 같은, 번개 같은,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입니다. 이것이 3차 신경통의 첫 번째 원인이자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자, 그런데 왜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답답해 하십니다. MRI도 찍었는데 정상이래요. 이게 이상한 결과가 아닙니다. 3차 신경통에서 핵심은 혈관이 신경 옆에 있냐 없냐, 그것이 아니고요. 그 혈관이 신경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눌러서 신경 수초를 정말 망가뜨렸느냐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는 일반 MRI로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3차 신경통은 영상 검사로 확진하는 병이 아닙니다. 어떤 자극에, 어떤 패턴으로 얼마나 강하게 아픈지가 이 증상의 특징 그 자체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통증이 없는 게 아닙니다. 통증은 실제로 있습니다. 원인도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그게 영상에 선명하게 안 찍힐 뿐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혈관이 신경을 반복적으로 눌러서 신경의 껍질이 벗겨지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신경이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이게 3차 신경통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차 신경통 환자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통증이 항상 같은 강도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통증이 좀 괜찮고요. 반대로 어떤 날은 지옥처럼 세게 아픕니다. 혈관이 갑자기 더 세게 눌렀을 리는 없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통증 신호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비유하면 방범 경보기와 비슷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방범 경보기는 진짜 위험한 상황에만 울립니다. 바람이 흔들어도 고양이가 지나간다고 울려서는 안 되겠죠. 진짜 강도나 도둑,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만 울려야 합니다. 그런데 경보기가 망가지면 바람만 불어도 우는 거예요. 고양이만 지나가도 울고요.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데도 혼자 울기도 합니다. 뇌의 통증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스템이 정상일 때는 물이 얼굴에 닿는 자극 같은 건 위험하지 않은 신호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망가지면 아주 작은 자극도 위험 신호로 잘못 판단해서 통증 신호를 굉장히 크게 확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경보기를 망가뜨리는 게 뭘까요? 바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안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3차 신경통을 더 심하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콜티솔은 몸이 위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높이고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당장 도망가거나 싸울 준비를 해라, 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 상태가 잠깐이라면 괜찮습니다. 위기가 끝나면 콜티솔이 줄고 몸이 다시 풀리게 됩니다.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으면 콜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온몸의 신경계가 항상 경계 태세를 유지합니다. 긴장이 풀리지 않는 거죠. 이미 손상된 3차 신경은 이 경계 상태에서 훨씬 더 쉽게 반응합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자극도 이건 위험하다 과잉 반응하면서 통증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콜티솔은 또 기분을 조절하는 물질인 세로토닌을 줄이는데요. 세로토닌이 줄면 통증을 억제하는 기능도 같이 약해집니다. 즉,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3차 신경은 더 쉽게 폭발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뇌는 자는 동안 무엇을 할까요? 단순히 쉬는 게 아닙니다. 낮 동안 쌓인 손상을 복구하고 신경계를 재정비하고 통증 조절 시스템을 초기화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는 동안 뇌가 청소와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와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낮 동안 흥분 상태였던 신경이 그대로 다음 날을 맞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잠을 못 잔 다음 날 같은 자극인데 더 아프게 느껴진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시죠? 이게 기분 탓이 아닙니다.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통증을 억제하는 신경 물질이 줄어들고 반대로 통증을 증폭시키는 신경 물질이 늘어납니다. 그 결과 이미 예민해진 3차 신경이 더 낮은 자극에서도 더 강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수면이 부족한 날 왜 3차 신경통이 더 아프게 되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바로 만성 불안입니다. 3차 신경통 환자분들은 통증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밥 먹다가 또 터지면 어떡하지? 외출했다가 바람 맞으면 어떡하지? 오늘 또 아프면 진짜 직장에서 못 버티겠는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 자체가 뇌에 아주 상세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불안 상태에서는 뇌는 몸 전체에 신호를 보냅니다. 위험이 올 수 있어. 지금 바짝 긴장해. 이런 신호를 받은 신경계는 항상 경보 대기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3차 신경도 함께 예민해지는 거예요. 평소보다 훨씬 낮은 자극에도 이미 긴장 상태의 신경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올까봐 불안해하는 그 순간에 이미
통증이 터지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통증이 두려워서 긴장하게 되고, 긴장 때문에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예민해지니 더 쉽게 통증이 올라가게 되고, 다시 또 더 두려워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두 원인을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3차 신경통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물리적 압박입니다. 혈관이 신경을 눌러서 껍질이 벗겨진 것. 이게 3차 신경통의 실질적인 뿌리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압박입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만성 불안이 뇌 경부기를 고장낸 것. 이게 바로 방아쇠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화약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 혈관 압박으로 인한 신경 손상입니다. 화약은 그냥 놔두면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런데 불꽃이 튀게 되면 어떡하죠? 바로 폭발하겠죠. 여기서 불꽃을 가하는 존재가 바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안입니다. 화학만 있고 불꽃 트리거가 없으면 폭발이 없겠죠. 하지만 화약이 있을 때 불꽃까지 튀게 되면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3차 신경통이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지옥같이 아픈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화약, 즉 신경 손상은 그대로 있는데 불꽃,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과 불안의 양이 날마다 다른 겁니다. 처음 3차 신경통이 시작될 때는 가끔씩 가볍게 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자주, 더 강하게 변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뇌가 학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통증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면 뇌가 이 자극을 기억합니다. 세수하면 통증이 온다. 씹으면 통증이 온다. 바람 맞으면 통증이 온다. 이렇게 학습이 되면 이제는 자극이 오기도 전에 뇌 자체가 이미 경계 모드가 됩니다. 세수하려고 손을 얼굴에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뇌가 먼저 긴장합니다. 그 긴장 상태에서 실제 자극이 오면 더 강하게 통증이 터집니다. 그리고 통증이 더 강하니까 더 두려워지고 더 긴장하고 뇌 경부기가 더 예민해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처음보다 훨씬 작은 자극에도 훨씬 강한 통증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방치할수록 3차 신경통이 점점 무서워지는 이유입니다. 자, 이번에는 3차 신경통에 대한 흔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이거 치아 문제 아닌가요? 치과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3차 신경의 세 번째 갈래가 턱과 치아, 잇몸을 담당하기 때문에 치통과 구별이 안 될 만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멀쩡한 치아를 그냥 뽑아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뽑아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겠죠. 문제가 치아가 아니라 신경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 두 번째, 스트레스가 다 원인인 거죠? 그것도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3차 신경통을 맨 처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혈관 압박으로 신경이 손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통증을 더 많이 만드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화약 없이 불꽃만으로는 폭발이 일어나지 않듯이 신경 손상이 없다면 스트레스 혼자서는 3차 신경통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오해, 검사 결과가 정상이니까 제3차 신경통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거죠. 그것도 아닙니다. 3차 신경통은 사실 검사로 확진하는 병이 아닙니다. 통증의 양상과 패턴으로 진단하게 되는데요. 방치할수록 통증이 더 강해지고 더 작은 자극에도 더 쉽게 고통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심한 수준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빠르게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3차 신경통은 진짜 뿌리가 되는 원인과 방아쇠로 작용하는 원인,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는 병입니다. 뿌리 원인은 혈관이 신경을 눌러서 껍질이 벗겨진 물리적 압박이고요. 방아쇠 원인은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만성 불안 같은 압박감이 뇌 경부기를 고장낸 정신적인 압박감 원인입니다. 이 둘을 같이 이해하면 전에는 이해 안 됐던 것들이 설명됩니다. 왜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아픈지, 잠 못 자면 더 심해지는지, 압박감을 정신적으로 느꼈는데 왜 통증이 발생하는지. 이건 꾀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이 나약한 것도 아닙니다. 신경계가 정말 실제로 약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고 나면 치료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어요. 신경 자체를 안정시키는 것과 함께 뇌 시스템을 다시 경보 정상 수준으로 돌려놓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통증은 상상의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분명히 있는 통증이고요. 이유가 있으면 접근할 수 있고
치료 방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3차 신경통으로 오인하기 쉬운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요. 또 3차 신경통 환자분들이 잘못하시고 계시는 습관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3차 신경통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에게도 꼭 이 영상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한의사 조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